그래서 요 시기를 딱 넘어가면은 그래서 이런 첫 책의 고런 시기를 딱 넘어가면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확 좀 넓어지는 편이죠. 그래서 요런 책들 이수지 작가님 얼마 전에 상 타신 네. 예스 부름이 온다 고 작가님의 요 책 이 책 아주 독특한 구성이고 재밌게 볼 수 있거든요. 요런 것들. 그다음에 요런 것들. 요거는 스토리는 없지만 이 닉 샤렛 작가님의 그 이게 좀 엉뚱한 조합으로 미스매치로 인해서 눈사람이 이렇게 뿔을 달아버리는 그래서 그림으로 바로 이해도 할 수 있으면서 이렇게 아이 스스로 이런 조합을 미스매치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네. 현서도 그 닉 샤렛의 Eat Your Peace라는 책을 너무 좋아해서 몇 권 그렇죠, 그렇죠. 읽었어요. 네네. 그래서 네. 인제 고런 것들. 그다음에 요거는 한국계 작가님이시지만 정말 빠져드는 책이죠. 이 책 같은 경우는 우리말이 일부 적혀 있어요. 우리말과 영어가 공존하는 책인데 아주 재밌는 책이죠. 요거 제가 강추하는 할머니 책이고 외할지 할머니면은 grandma 할머니 얘기하는 거죠?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머니인데 grandma라고 안 써 놓고 우리말로 할머니를 그대로 이렇게 써 뒀잖아요. 그래서 이 작가님은 제가 모시고 실제로 라이브도 했었는데 엄청 좀 그 이 미국에 계신 책은 한국인 작가님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미국에 살고 계신데 시애틀에 살고 계시는 거 그런데 어쨌든 엄청 매력적인 그런 책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첫 책을 딱 넘어서면은 지금 어떤 책들을 활용할 수 있는가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What does an anteater eat 하면은 개미핥기는 무엇을 먹는가? 그런데 개미핥기는 개미를 먹는데 본인은 몰라요. 약간 모지리 시리즈 중에 하나죠. 네. 개미핥기 본인은 무엇을 먹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동네방네 다 돌아다니면서 개미핥기는 뭘 먹는지 이렇게 물으러 다니고 있고 결국은 못 찾죠. 네, 개미들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제 이런 유머가 많은 책들. 그다음에 또 제가 아주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 이런 Mr. Postmouse's Round라고 해서 이런 자연 관찰 동화라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약간 딱딱하지 않고 이 자연이나 동물에 대해서 그 특징들을 약간 희화시키거나 약간 창작 형식으로 바꾼 그런 책들이고 볼거리가 너무 많아서 아이가 이렇게 계속해서 찾는 그런 책들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시리즈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요런 미스터 팬다 시리즈라고 여기 있죠. 미스터 팬다 시리즈라고 해서 이게 AR 지수로 치면 한 1.0에서 한 1점 초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안에 문장으로 치면은 네. 한 페이지에 한 문 이게 뭐 '글자가 어딨노?'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한 페이지에 한 문장 정도 여기도 보면 글자가 있고요. 한 페이지에 한두 문장 정도 있는 아주 짧은 책인데 유머가 있고 이것도 팬다가 약간 어리숙하죠. 뭔가 사회성이 없는 듯하면서 근데 마음씨는 또 있는 마음씨는 좋은 그런 이제 코드를 갖고 있는 그래서 요런 책들도 시리즈로 있고요. 요런 것도 재밌고 그다음에 아주 인기 있는 시리즈 같은 경우는 요런 거. 이건 다 아시죠? 코꼬리 모 시리즈. 윌리엄스 현서도 아주 좋아했습니다. 모 윌리엄스 네네네. 진짜 시리즈. 좋아하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 시리즈는 한 번 보면은 계속해서 보게 되는 다른 책들을 계속해서 보게 되는 모 윌리엄스 작가님은 거의 천재시지 않는가라는 네. 생각을 해 보고 그런 것 그다음에 같아요. 요거는 동물들을 주인공으로 했는데 생활 동화 같은 고런 느낌이에요. 핍 앤 포즈라고 해서 요것도 아이들이 엄청 잘 보죠. 막 어떨 때는 약간의 유머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막 뭐 원초적인 뭐 똥오줌이 나오는 그런 유머라기보다는 그냥 생활 동화라서 일상적으로 아주 잘 보게 되는 그다음에 일러스트가 좀 귀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잘 보게 되는 요게 한 8권 정도로 돼 있는 요런 세트인데 세트도 세트라 그래 봐야 전집에 비하면 훨씬 싸고 사실 이 영어 책이라는 것은 꾸준하게 된장 같은 거라서 정말 꾸준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이게 한 번 보고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생각이 나거든요. 지금 여기 있는 제가 오늘 보여드린 것들도 어떨 때는 효린이 같은 경우는 정말 이 AR 지수나 책 수준에 구애받지 않고 어떨 때는 좀 난이도 높은 책을 봤다가 어떨 때는 그러니까 완전히 소재로 접근을 하는 거죠, 아이가. 네. 그래서 아이가 어떨 때는 뭐 이 책 꺼냈다가 저 책 꺼냈다가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 뽑았는 책이 보면 어떨 때는 AR 지수 3.9 책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0.8인 책들도 있고 이게 하루 안에서 막 공존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영어 수준으로 딱 접근하지 마시고 소재나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영어 수준으로 접근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못 합니다. 아이도 스트레스 받고 부모님도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소재로 접근하시고 물론 아이의 수준보다 너무 어려운 그런 영어가 담겨 있는 그런 책이면은 쪼끔 추후에 활용할 그럴 필요는 있지만 그래도 약간 수준이 높다면 당연히 네. 말 나온 김에 네. 북클럽 얘기 좀 해 주세요. 북클럽 지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네.
네네. 그래서 북클럽 제가 뭐 간단하게 소개를 해 드리면 저랑 웬디북이랑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강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하는데 북클럽은 웬디북과 저와 협업을 하면서 영어 독서 문화를 좀 퍼뜨리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젝트이고 따로 참가비가 있는 게 아니라 책을 뭐 대여하시든 구매를 하시든 책을 준비하시면은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북클럽이고 웬디북 공식 인스타그램 공식 유튜브 채널에 매주 이 2 개의 책 영상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영상 가이드 영상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책 내용은 어떻고 이 책의 강점은 무엇이고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요런 것들이 유의사항이 있다면 제가 살짝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독후 활동을 막 권해 드리진 않지만 독후 활동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독후 활동이 있으면은 고런 영상을 보시고 독후 활동 해 보시고 저작권 문제 때문에 제가 그 영상에서는 책 전체를 읽어 드리진 않지만 그래도 책 안에 글밥이라든가 내용 정도는 쉽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한 4 페이지 정도 읽어 드리는 편이고 그렇게 해서 저와 같이 이런 독서 습관을 잡는 고런 프로그램이 웬디 북클럽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다음에 인제 그런 북클럽을 하면서 영어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많은 궁금증이 생기시기도 하거든요. "이 책에 이런 표현은 뭐예요? 사전 찾아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은 제가 그런 것들 영어 측면에서는 시원하게 다 해소를 해 드리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또 기타 혜택들이 있는데 고런 것들은 뭐 제 인스타그램 프로필 링크에 보면은 웬디 북클럽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고런 것들은 거기 들어가시면은 세세한 것들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이어서 좀만 더 이제 소개해 주실까요? 네네. 그래서 인제 첫 책으로 아까 전에 이런 책들 있잖아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책들 요런 책들을 어 하 첫 책으로 많이 활용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방금 보여 드렸던 스토리가 있는 어떤 책들은 스토리가 있었고 어떤 책들은 스토리가 없었고 요런 책들 활용하시고 그다음에는 수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서서히 글밥이 좀 많아지는 것들이죠. 읽다 보면은 요거는 이제 세종대왕에 관한 음. 책이고요. 이제 안에 글을 보여 드리면 요렇습니다. 네. 수준으로 치면은 미국 초등학교 한 4학년 중반 정도가 읽을 수 있는 고런 책이고 요거는 한국에서 나온 책인가요? 그렇겠죠, 아마? 이거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게 한국 책이 영어로 번역이 되었는지 아니면 영어 원서로 먼저 출간이 돼 음. 저는 영어 원서로 먼저 출간이 된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네. 그런데 고거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네요. 근데 뭐 요런 책들도 있다라는 그다음에 요것도 Sitting Duck이라고 해서 요것도 사실 효린이의 영어 노출 중기 초반에 활용했던 책이에요. 지금부터 최소 3년 이상 된 책이고 영어 이런 글들을 보자면 꽤 있습니다. 꽤 있고 근데 이게 재밌으니깐 이렇게 재밌으니깐 아이가 좀 쉽게 보려고 하고 고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제 첫 책들을 활용하시고 그다음에 한 페이지에 한두 문장 있는 제가 아까 전에 쭉 보여 드렸잖아요. 뭐 코끼리 책들, 모 윌리엄스 책들 그다음에 What does an ant, Where's 할머니 뭐 여러 가지 고런 것들 활용하시고 나서 이제 그러면서 그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냐면 아이는 이미 책에 대해서 서서히 빠져들고 있는 그 된장 맛을 알아가는 거예요. 음. 그러면서 책의 맛을 알고 '아 엄마가 이렇게 아빠가 이렇게 읽어 주는 게 참 재밌다.' 이렇게 하다 보니깐 아이는 표현을 안 하겠지만 '이런 것들은 내가 잘 몰랐는데 내가 이해한 게 맞네. 그림을 보면서 '이해가 되네.'라는 것들을 스스로 느끼면서 작은 성취감들이 음. 마음속에서 표현은 잘 안 하죠, 아이가. 그런데 잘 보고 있다면은 그런 성취감을 잘 느끼고 있는 것이고 영어를 잘 습득하고 있는 것이고 음. 그러다 보면은 활용할 수 있는 책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방금 보여 드렸던 뭐 이런 책들이라든가 글밥이 좀 더 있는 요런 책들로 확장할 수가 있는 것들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팍팍팍 넓어지는 것들이고 이제 책 음. 선택에 있어서 아주 재밌어지는 거죠. 골라주는 맛도 있고 재미있게 읽어 주실 수 있고 요게 이제 그림책이 수준이 쭉쭉쭉 올라가는 것이고 아까 전에 음. 리더스 말씀하셨는데 아이가 대충 한 6, 7, 8, 9세 문자 읽기를 할 수 있는 고런 문자 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나이나 개월 수가 되면은 보통 문자 읽기를 너무 또 일찍 시키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실 필요 없고요. 한 7세 넘어서 한 7살 넘어서 너무 6 세도 빠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아이가 정말 문자에 빨라서 하는 것은 저는 찬성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서 아이는 의지가 없는데 문자를 이렇게 쪼끔 아이를 끌어가면서 해야 된다면 저는 단호하게 좀 놔 두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네. 그게 사실은 저도 굉장히 많이 느끼는 건데 그러니까 엄마들이 불안함이나 조급함이 있으셔서
아이들이 정말 영상이든 책이든 콘텐츠 자체를 즐길 수 있게 하고 영어를 학습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놀이로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즐겁게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그렇게 왜 잘 안 될까요? 조급함과 이게 막연한 불안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비교를 통한 불안, 그다음에 음. 막연한 불안. 이 교육을 시키는 목적이 정말 아이의 그런 성장도 있지만 사회적인 요인들도 있잖아요. 남들이 음. 하니까 내 아이도 음. 왠지 해야 될 것 같고 이 시기에는 요걸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가정마다 아이가 많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 아니면 둘이 많기 때문에 저도 둘이고 뭐 요즘 하나 있는 집도 만약에 하나 있는 집도 사실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많은 에너지와 금전적인 그런 자원들과 더 많이 하나 낳아서 잘 키우자 이런 분위기도 사실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오히려 더 아이에게 그런 푸시를 함으로써 부작용이 훨씬 더 많아요. 이 문자를 일찍 해 봐야 좋지 않은 부분도 많고 아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들도 많고 실제로 음. 부담이나 스트레스도 많이 느끼고 아이가 정말 스스로 나서서 그런 것들을 빨리 한다면은 찬성이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요런 것도 적기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네. 지금 사실 이 배부연님이 하신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에 정보가 너무 많아서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죠. 영어만 있는 것도 아니고 수학도 있고 뭐 미술도 있고 음악도 해야 되고 체육도 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은데 우리 아이는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시간이 적다 보니까 그중에서 몇 개만 택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되게 불안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불안한 게 남들 하는 것처럼 다 똑같이 하려고 해서 그런 것 같고 맞아요. 저는 참고로 현서 같은 경우는 지금 4 학년인데도 시간이 되게 많이 남아요. 그래서 저는 꼭 필요한 거 아니면 안 하다 꼭 필요한 거 아니면 이제 아예 포기해 버리니까 시간이 좀 남더라고요. 그래서 좀 불안한 것도 좀 덜하고 한데 그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비교도 좀 음 안 하면 좋겠는데 사실 뭐 안 할 수 없죠. 자꾸 보이는 게 이렇게 보이다 보니까. 어찌 맞아요, 됐건 맞아요. 엄마들도 그렇고 저도 이제 좀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리더스도 소개를 해 주시나요? 네네네. 그래서 인제 아이가 한 7살 전후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아이가 문자 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개월 수의 그런 적기 안에 서서히 들어갈 때는 그림책을 이미 활용하고 계실 것이고 제가 권해 드리는 대로 하신다면 그림책을 뭐 잠자리 독서든 일상에서 읽어 주시든 이렇게 그림책을 많이 읽어 주시면서 그다음에 인제 이런 리더스 북들을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리더스 북들은 일단 리더스 북의 정의가 뭐냐 하면 리더스 북은 graded readers라 그래서 한마디로 영어 학습을 목적으로 만들어낸 책이에요. 이게 진정으로 어떤 작가님이 이 책을 보면서 재미를 목적으로 쓰셨다기보다는 일단 목적은 학습이고 그다음에 재미를 생각하신 것들이죠. 그래서 리더스 북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통 리더스 북들은 이렇게 단계별로 다 나눠져 있어요. 리더스 북의 가장 큰 목적은 문자 읽기의 유창성 기르기, 문자 읽기를 시작하고 문자를 어떻게 읽는지 도와주는 책들이고 그다음에 문자 읽기를 단계별로 수준별로 하면서 문자 읽기를 유창하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책들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책들이다라고 할 수 있고 리더스 북은 요 위에 이렇게 띠가 보통 있어요. 요렇게 이게 시리즈명이죠. I can read라는 시리즈의 1이면은 1단계라는 것이고 이런 I can read 시리즈 안에 여러 가지 소재들이 있죠. 요거는 패딩턴이라는 명작 고런 음. 캐릭터를 가지고 있고 요거는 딱 봐도 non-fiction 비문학 책이구나. 직업에 관련된 고런 책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요런 것들 그다음에 뭐 흔히 알고 계시는 ORT도 리더스 북의 아주 대표적인 책이죠. 그다음에 요런 어스본이라고 해서 어스본 출판사 다들 아시죠? 그래서 어스본에서 나온 요런 책들도 있어요. 그중에서 제가 한 권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미 아시고 계시는 이솝우화라든가 뭐 전래동화라든가 고런 것들을 원래의 구전동화나 전래동화 버전이었다면 어려운 말들도 있겠죠. 그런데 리더스북으로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언어들이 다 쉽고 간단하게 되어 있죠. 네, He growled at the dog in the water 이렇게 쉽게 되어 있고 문장도 일부러 좀 짧게 그래서 음. 많이 제한을 걸어둔 그래서 읽기를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리더스 북들의 종류도 참 많습니다. 뭐 Learn to Read, Ready to Read, 그 Green Light Readers, 그다음에 뭐 Penguin Young Readers, 그다음에 어스본도 있고 뭐 ORT도 있고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저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구비하고 있는데 뭐 이제 보시고 아이의 소재, 아이가 좋아하는 그런 코드나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리더스 북들은 제가 이제 방금 보여드린 이런 리더스 북들은 그림책 대용으로 활용하셔도 괜찮아요. 아이가 어릴 때 만약에 아이가 문자 음. 읽기 전이라면은 아이에게 평소에 읽어주시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다가 나중에 문자 읽기 시즌이 됐다고 해야 될까요? 문자 읽기가 가능하게 되고 문자에 관심을 보이면 그때는 아이가 스스로 읽도록 조금 이렇게 도와주시거나 혹은 유도하시는 그렇게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죠. 요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런 것들은 내용 없이 그냥 재미는 없지만 정말 문자 읽기를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책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게 Scholastic Phonics Readers라고 해서 정말 문자 읽기를 도와주는 그런 책들이고 그다음에 요거는 제가 좋아하는 Now I'm Reading이라고 해서 NIR이라고 이렇게 앞 글자만 따서 이렇게 유명하죠, 두 되게. 네네. 그래서 뭐 요런 책들 그냥 정말로 '문자 읽기만을 위해서 제작된 고런 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도 활용하시고 그다음에 스토리가 있는 것들도 활용하시면서 문자 읽기 유창성을 기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추천해 드릴 도서가 더 남아 있나요? 아니면 좀 더 이제 다음 말씀드릴까요? 네네. 네네. 좀만 더 음. 하시고 그다음에 네네. 이제 그 우리 독후 네네. 활동에 대해서 조금만 좀 얘기하시고 네.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쪼끔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요런 책 같은 경우는 인제 초기 책 딱 넘어서면은 볼 수 있는 그런 책들이에요. 요거는 이 책 안에 있는 요런 몬스터를 쫓아내는 책이에요. 이 귀여운 몬스터잖아요. 그래서 독자가 약간 참여할 수 있는 고런 책들도 있고 요건 시리즈로 되어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요. 이런 책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림책과 리더스를 이제 고거에서 넘어가 볼게요. 그림책을 쭉 활용하고 음. 계시고 그다음에 문자 읽기가 쪼끔 되고 난 후에는 서서히 우리가 사실 꿈꾸죠. 부모님께서는 '아 내 챕터북. 아이가 네 이런 요런 책을 앉아서 보고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이런 챕터북으로 서서히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챕터북도 완전한 원서라고 완전히 언어가 풍성한 원서라고 보기는 좀 힘들고 이것도 언어를 쪼끔 줄여 놓은 책이긴 해요. 그래서 수준이 그렇게 높다기보다는 어떤 것들은 그림책보다 좀 쉬운 챕터북도 있고 제가 예를 하나만 딱 들어 드리면 이 책 킹 세종이 이 두 권의 챕터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네. 훨씬 음.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챕터북을 인제 서서히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책을 인제 그런 로드맵을 쭉 한번 간단하게 언급을 해 드리면 그림책은 쭉 어릴 때 처음 시작 첫 책부터 그림책이다. 그다음에 문자 읽기 할 때도 계속해서 그림책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고 그림책은 활용할 수 있을 때까지 쭉 활용하시면서 한 7세 전후가 되면은 리더스를 병행하게 되고 리더스가 시시해지면은 서서히 챕터북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림책은 그 기저에 쭉 깔려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아이가 초등학생 뭐 초등학교 그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뭐 중학년이나 고학년이 되어서 '아 인제 나는 리더스나 뭐 그림책이나 이런 거 안 보고 나는 이제 원서 볼래.' 이제 그런 수준으로 가게 되면 뭐 해리포터라든가 뭐 음. 원더라든가 인제 이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원서들을 읽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준비했던 질문은요. 효린파파님은 독후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좀 궁금해요. 어떻게 음. 하고 계신가요? 일반적으로 덕후 활동은 참 좋죠. 저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게 참 희한한 게요. 많은 분들이 영어 덕후 활동은 학습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덕후 그래서 그리고 인제 또 한 가지 우리말 책의 덕후 활동은 쉬워요. 하기도 쉽고 왜냐하면 언어가 우리말이기 때문에 쉬운데 영어 책은 실제로 부모님께서 읽어 주시다 보면은 읽어 주는 것만 해도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뭔가 하시기보다는 정말 중요한 거는 독서 그 자체거든요. 그래서 독후 활동은 최소로 하거나 안 하는 게 좋다. 저는 독후 활동을 정말 진짜 딱 깨놓고 현실적으로 딱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그렇게 즐기진 않습니다. 그냥 독후 활동이 뭐 하면 정말 의미 있게 하면 좋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런데 그게 모든 책마다 해야 된다면 일단 책을 읽을 수 없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쵸. 실제로 영어가 습득을 하는 게 독후 활동으로 습득을 하는 게 아니라 영어 책을 읽는 그 순간에 영어를 습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다독으로 가려면은 독후 활동이 필요한 게 아니라 독서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그쵸. 뭐가 중요한지를 따져 봤을 때 독서를 중심으로 하고 독후 활동은 정말 최소로 하고 접근 가능한 저도 다 해 봤어요. 아가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가다? 아니요. 아빠 아까다 노가다. 네. 아가방. 엄가다는 엄마 노가다고. 원가다는 저도 책에도 썼던 용어죠. 네네. 근데 아가다 제가 해 봤거든요. 근데 제 코드랑 너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가다는 웬만하면 좀 지양하고 있고 제가 추천드리는 독후 활동 두 가지. 첫 번째는 단순 대화. 책을 읽고 나서 뭐 그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이렇게 아이랑 걸어갈 때나 시간 있을 때 뭐 이렇게 책에 관련된 어떤 소재가 일상에서 나온다거나 혹은 책 생각이 날 때 간단하게 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 너는 그러면 네가 만약에 주인공 효린아 너가 만약에 주인공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주인공에게 뭐 그러니까 이런 그냥 대화들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고런 대화들 이것도 필수라기보다는 그냥 여유가 있으시다면 그런 상황이 된다면 해 보시고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비문학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책을 보여드렸죠. 이런 자연 관찰 동화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예티가 나왔다. 이 뒤에 보면 예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동물 뭐 드래곤, 용이 나오기도 하고 실제 동물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 아이가 아직 접하지 않았거나 혹은 궁금해하는 그런 것들은 유튜브에서 그냥 찾아서 보여주는 그 정도. 그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준비하고 근데 그게 의미가 없다라기보다는 그거를 하기에 부담이 되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걸 해서 독서량을 확보하자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라고 할 수 저도 있겠습니다. 네. 네. 저도 효린파파님 하신 말씀에 너무너무너무 동의하는 게 제가 현서랑 이제 최근에 하려고 하고 있는 게 이제 하브루타예요. 그래서 내일 아시겠지만 내일 제가 또 영어 하브루타 하시는 교수님 모시고 라방을 하게 돼 있고 제가 이 말하기 독서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쓰신 분이 김소영 작가라는 분인데 아마 요 책은 다들 아실 거예요. 어린이라는 네 책을. 알죠. 굉장히 네. 많이 팔린 책이고 이 책을 쓰신 작가님이 쓰신 책인데 여기도 보면 말하기 독서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독후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책 읽기에 대한 즐거움을 이제 좀 책 읽기를 멀리하게 되고 왜냐면 그 독후 활동하는 게 학습이고 뭔가 내가 검사받는 것 같고 자꾸 이렇게 테스트 받는 것 같고 이러니까 이제 싫어서 안 하게 된다는 거여서 말하기 독서법. 그러니까 읽고 나서 선생님이 질문을 하고 아이가 거기다 대답을 하는 것들. 그래서 책별로 어떻게 그 말하기를 하는지 사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발전돼서 하브루타가 되는 거기도 음. 하고 간단하게 자기가 말한 거를 이제 읽은 책 내용을 정리를 하고 질문을 주고받다 보면 이게 정리가 된다는 것들이어서 저는 이런 거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지금 효린파파님도 계속 엄마들이 쪼끔 음 잘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겠는 게 즐거움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책을 소개해 줄 때도 아이가 지금 관심 있는 관심사들, 주변에서 자주 보는 것들, 그전에 봤던 것들 이런 것들하고 연계해서 책이든 영상이든 소개를 해 주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쪼끔은 더 영어지만 진입 장벽을 낮춰 줘서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게 이런 것들을 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뭐든지 우리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교육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테스트를 해야 되거든요. 이 아이들이 잘 배웠는지. 그러다 보니까 독후 활동도 하고 시험도 보고 이러는 건데 이거는 굉장히 관리적인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거긴 하지만 우리가 집에서 엄마들이 아이들하고 할 때는요. 그런 거 필요 없잖아요. 아이들이 정말 즐길 수 있게 재미있게 할 수 있게 해 주고 엄마 자체도 그렇게 했을 때는 이게 스트레스예요. 뭐 자꾸 아까 엄가다 아가다 얘기도 하셨는데 자꾸 이런 걸 만들어서 뭔가 책 읽으면 꼭 독후 활동 해야 되고 아이랑 같이 뭐 워크시트 만들어서 해야 되고 이런 게 영어책이건 저는 한글책이건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네네. 엄마들도 여기 꼭 알아주면 좋겠고 리오 토이 북 드라워 뮤직 이렇게 아이디가 긴 메이킹 컴퓨터 코딩 챕터북 읽을 때 독후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독후 활동이 꼭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떤 그냥 그 책을 재밌게 읽었으면 일단 그걸로 1차적으로 끝. 네 만약에 거기에서 뭔가 단어를 외우게 한다거나 학습적으로 접근을 한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책과 서서히 멀어지겠죠. 뭐 뭔가 인제 아이는 재밌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한두 번은 재밌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책을 읽고 나서 '이 책의 내용을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 이렇게 하면은 한두 번은 그림으로 그리니까 재밌지만 그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은 진입 장벽이 책을 읽는 데 있어서 진입 장벽이 확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럼 아이는 생각하겠죠. '책을 읽고 나서 또 엄마가 그림 그리라고 하겠지. 책을 읽고 나서 엄마가 또 써 보라고 하겠지.' 이 장벽이 높아지면은 결국은 그쵸. 책을 안 읽게 음. 되죠. 그러면 음. 오히려 더 그런 독후 활동은 해가 되기 때문에 음. 그런 뭐 아까 말씀하신 관리적인 측면의 그런 테스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빼시고 아이가 책을 재밌게 보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시지 마시고 아이를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이 이해가 너무나 안 되고 재미없으면 안 보려고 할 거예요. 네. 그쵸. 영상도 네. 마찬가지지만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네. 네. 요거 하나만 혹시 가능하실까요? 요거
멍키미 요런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그 더그맨 같은 경우는 그래픽 노블 요런 네. 고퀄 그래픽 노블. 만화라고 제가 네 불러드리고 허리드 헨리나 그다음에 멍키미 요런 것들 그다음에 플라이 가이는 예전에 아마 아이가 봤을 것 같은데요. 요런 건 이제 그 그림책인데 리더스 북이나 얼리 챕터 북 같은 느낌이 있는 네 고런 책들인데 추천드릴 책은 요런 더티 버디 요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요런 더티 버디도 좋고요. 그림책 종류는 너무나 많아요. 추천드릴 것들이 너무나 많고 그래서 챕터북을 추천드리면 제가 평소에 많이 추천드리는 요런 것도 있고요. 요런 게 지금 말씀하신 고 책보다는 살짝 AR 지수가 높은데 요게 소재가 재밌어서 잘 볼 가능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잭주라고 있습니다. ZAK 아까 거기 있었어요. 잭스죠. 아 있었습니까? 네네. 네네. 네 고런 책도 있고 지금 뭐 바로 딱 물어보시니까 저도 한번 이렇게 책을 쑥 한번 둘러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하여튼 고런 윈피 뭐 키드는 너무 어렵죠? 윈피키드도 네 쪼끔 차이가 있나요? 지금 바로 딱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안 나네요. 네. 그럼 이거는 뭐 나중에 답변을 네 별도로 네네네. 드릴 것 같고요.